제 친구가 반려견을 호텔에 맡기고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토리에게 말도 잘 안 걸고 밀린 일들을 하며 지냈대요. 그랬더니 며칠 뒤부터 이상하게 토리가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반기지도 않고 손짓해도 안 오고 구석에 있는 일이 잦아졌다며 걱정하더라고요. 토리의 우울증을 처음 접하고 당황한 거죠. 충격적이게도 반려견의 우울 99%가 보호자의 의도치 않은 행동 때문에 생긴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7가지가 어떻게 강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관련 연구 논문과 강아지 심리학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6번째의 경우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서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강아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영국 링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인간의 표정과 감정을 결합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해요. 저희가 말을 안 해도 오늘 주인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정확히 압니다. 퇴근 후에 스트레스 받은 얼굴로 강아지가 반기러 와도 힘든 얼굴을 하고 피한다면 그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느낍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벌처럼 느껴져요. 좀 피곤해도 짧게라도 다정하게 대하면 아이에게는 괜찮아 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거죠. 또 얼굴을 보면서 2, 3초 정도만 눈을 마주치는 것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관성 없는 규칙과 신호예요. 강아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제는 소파에 올라와도 아무렇지 않게 돼 있는데 오늘은 혼나면 강아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어제는 사랑받았는데 오늘은 왜 화를 내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 모두 같은 규칙을 지키도록 미리 약속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국 수의행동학협회에 따르면 훈육에서 일관성이 없을 경우 행동 불안과 학습 지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규칙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올라오면 안 되라고 했다면 항상 안 되는 거고, 산책 후에 간식을 줬다면 항상 간식을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눈을 맞추지 않고 애정을 주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람과 강아지가 서로 눈을 마주보면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강아지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둔 채 무심코 아이를 쓰다듬을 때가 많죠. 겉으로는 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의 시야에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눈을 맞추지 않고 명령만 내리는 행동, 앉아, 기다려만 반복하는 태도는 관계가 훈련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어주세요. 말 뜻은 몰라도 표정과 시선, 목소리의 온기를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실제로 훈련사들도 아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을 하루 루틴에 일부러 정해두라고 권장하고 있을 만큼 중요해요. 네 번째는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를 알려주기 위해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곤 해요. 그런데 강아지는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의 뜻보다 에너지와 톤을 먼저 이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어조는 강아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켜 두려움 기반의 학습을 유발한다고 해요. 즉 이리와를 고함으로 외치면 그 말은 이리와가 아니라 무서워해로 들리는 거죠. 특히 민감한 아이들은 큰 소리를 듣고 귀를 축 늘어뜨리거나 눈을 피하고 몸을 웅크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벌받는 두려움만 남고 무엇을 하면 칭찬받을까에 대한 학습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훈육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거예요. 혼낼 때는 짧고 낮은 목소리로 안 돼,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칭찬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조용히 해보다 잘했어, 고마워가 강아지의 행동을 바꾸는 진짜 언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강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강아지는 성격이 다 다른데 많은 보호자들이 이상적인 강아지 이미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겁이 많은 강아지를 억지로 사람 많은 카페에 데려가거나 활동적인 아이를 조용히 해 하며 눌러버릴 때 이건 감정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동물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억압은 우울과 회피,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겁이 많다면 기다려주고 활발하다면 충분히 뛰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반려견을 위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 산책을 급하게 하거나 건너뛰는 거예요. 산책이 우리에겐 운동이나 의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강아지에게 산책은 세상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냄새를 맡는 건 저희가 SNS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나 전봇대 냄새 하나로 이 길에 누가 다녀갔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동물이 근처에 있었는지를 알아내요. 그런데 보호자가 시간에 쫓겨서 빨리 와 하면서 끌고 가면 아이 입장에서는 대화가 끊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산책이 스트레스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하루에 10분밖에 못 나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걷는 시간보다 냄새 맡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일곱 번째는 너무 오래 혼자 두는 겁니다. 강아지는 본래 무리 속에서 살아온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고립으로 느껴지게 돼요.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지만 장시간 혼자 있게 되면 짖음이나 배변 실수, 심지어 자해 행동 같은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보호자님이 외출 준비를 할 때 가방을 챙기거나 신발을 신는 소리만 들어도 이미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럴 땐 외출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다녀올게 같은 짧은 말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나가세요. 너무 길게 인사하거나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건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보호자님의 냄새가 남아있는 옷이나 담요를 함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에 돌아왔을 때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와 함께 다정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강아지는 역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산책할 때 천천히 걷기, 눈 마주치기, 그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 그 작은 변화가 강아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반려견의 우울감에 대해 겪었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